네, 안녕하세요. 가천대 질병원 비뇨학과 부교수 김광택입니다. 저는 오늘 그 PSA와 전립선 조직 검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사실 예전에 이제 가천대 질병원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비욘드와 협업을 통해서 이제 한 10번 넘게 비욘드에 출연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대한요로생식계 감염학회와 또 이 같이 코웍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생식계 감염학회다 보니까 이제 PSA랑도 좀 연관이 있고 또 전립선 조직 검사 후 발생하는 이런 전립선염 이런 것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대략 한 20-30분 정도 하려고 하고요. 오늘 날이 은근히 지금 무덥네요. 그래서 걸어왔는데 좀 땀이 많이 나는 상태네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시간대가 토요일 저녁 7시라서 아마 라이브에 많이 이제 들어와 주시긴 힘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게 뭐 일회성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나중에 제 환자분들이 이제 보시고, 제가 어떤 지론을 갖고 어떤 레셔널레, 그러니까 이제 저의 철학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PSA가 올라서 온 분들이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설명 자료를 만드는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PSA 제가 이제 전립선암 관련해서 강의 몇 차례 했을 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PSA는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고 해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고요. 전립선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이죠. 그래서 전립선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PSA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PSA가 상승해서 제 외래에 오시거든요. 보통은 가정의학과, 내과 아니면 개원 비뇨의학과에서 혹은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제 PSA가 올랐다고 해서 제 진료실을 오시고, 이럴 때 이제 뭐 얼굴이 사색이 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덤담하게 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 이유는 이제 또 공부를 해보면 PSA가 상승하면 전립선 암이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조건 상승했다고 다 암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상승 한 번 한 걸로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PSA 상승 시 이게 염증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PSA가 올랐는데 환자분이 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염증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열이 난다든지 전립선에 급성 전립선염이 생기면 전립선에 한마디로 불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도 땡땡 붓고 요도도 막 좁아지고 하면서 소변 보는 게 엄청 따갑고 아프고 잘 나오지도 않고 엄청 자주 보게 되고, 근데 막 몸살 기운이 생기고, 그게 이제 급성 전립선염일 때 이제 올라가는 거고, 또 만성 전립선염일 때도 이제 PSA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단 PSA가 올라가면 너무 섣불리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혹시 모르니 항생제를 일단 썼던 거죠. 근데 그런 증거가 이제 그렇게 항생제를 쓰는 게 별로 맞지 않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대두가 돼서 요즘은 가급적 환자분의 어떤 증상이 특별히 없다면 항생제를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PSA가 갑자기 올라갔다면 이전 PSA와 비교를 하고 DRE가 이제 직장 수지 검사거든요. 디지털 렉탈 리그잼이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이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만져보는 그런 검사를 시행해서 진짜로 암을 의심할 만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란 얘기고, 염증이 의심되지 않으면 절대 항생제를 쓰지 말아야 된다. 전혀 우리 의사들이 보는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약간 이제 예전에 쓰던, 그냥 의사들도 이제 한번 정해지면 잘 안 바꾸거든요. 의사들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습관적으로 항생제를 쓰는데 그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게 추징 와이즐리라고 굉장히 이제 모든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거는 꼭 따라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쉬운 영어인가요? 어쨌든 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아니실 텐데, Don't treat an elevated PSA with antibiotics.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증상이 특별히 없는 환자들에게 PSA 상승이 있을 때 항생제로 치료하지 말아라 라고 아예 그냥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이 방송을 보시면 내가 단순히 아무 증상 없이 PSA가 상승했을 때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해주면 그거 아니라고 김광택 교수가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PSA가 상승했다고 전립선 암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지 않냐? PSA는 이 특정 질환의 여부를 나타내는 검사가 아니라 그냥 전립선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게 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게 암이고 심지어는 비대증일 때도 올라가요. 전립선이 보통 한 20g, 20cc 정도가 정상, 뭐 호두만한 사이즈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40g, 60g, 80g, 100g 올라가면 거기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그 전립선 자체가 커지니까 PSA도 상승을 하고요. 전립선염은 만성전립선염이든 급성전립선염이든 특히 급성전립선염 때는 막 수백 가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못 뽑아서 요로 폐색이 온 경우 방광에 소변이 잔뜩 찼는데 뭐 술을 잔뜩 드셨다든지 혹은 항히스타민제를 뭐 먹었다든지 이래가지고 감기약을 먹었다든지 해서 소변 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소변을 못 보면 방광이 빵빵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전립선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PSA가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나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PS를 분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라고 있는데 이 5알파 전환요소 억제 이제 탈모약으로도 많이 쓰는 두타스토라이드, 피나스토라이드 이런 약은 전립선 크기를 한 3분의 1 정도 뭐 한 30% 정도 줄여주거든요. 근데 또 PSA는 한 6개월 지나면 보통 한 50% 정도 감소를 시킵니다. 강제로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쓰는 분들이 만약에 PSA가 뭐 4가 나왔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곱하기 1에서 8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약을 먹고 있을 때 PSA와 관계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떨어진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예요. PSA가 제일 처음에 이 약을 쓰기 전에 6이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봤더니 이 약을 쓰면서 6개월 뒤에 봤더니 4가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6에서 8로 살짝 오른 거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제 6이었는데 다음에 6개월 뒤에 봤더니 3이다. 그러면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 심지어는 사정을 해도 PSA가 전립선 사이를 통과해서 정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전립선을 자극하는 거라서 PSA가 상승하고, 조직 검사는 전립선 입장에서 엄청 그 바늘로 본인이 공격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PSA가 혈중으로 많이 노출이 되면서 PSA가 상승을 하고, 우리가 방광경 검사를 해도 전립선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PSA가 오를 수 있고, 아까 말했던 디아리아 같은 것도 이 직장 수지 검사도 PSA를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회음부 압박, 뭐 무리한 운동, 장시간 자전거 이렇게 이 회음부가 눌리는 그런 경우도 PSA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SA가 한 번 오른 것만으로 나 암인가 보다 하고 우울해하거나 단정 지을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SA가 4 미만인 경우에 이 환자들 조직검사 해봤더니 100명 환자를 조직검사 해보면 15명, 15%가 전립선암이 나오고요. 4에서 10인 경우는 30%, 10이 넘어가면은 보통 한 67%, 그러니까 10이 넘어가는 거 환자들은 상당히 이제 전립선암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이건 뭐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질문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한 번에 몰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그러거든요. PSA가 오르면 암이에요? 근데 이제 왜 암이 아니라고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현대의학에서 그 정도로 그 어설프게 제대로 발견해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확정짓지 못합니까? 조직검사 하지 않고 나를 암인지 아닌지 확실히 말해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PSA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 막 툴을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너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재밌는 또 결과가 있는데 영어라서 조금 죄송한데, 아까 4일 때 4 미만에서 한 15%가 암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0.5 이하,
1 이하 이럴 때도 뭐 6%, 10% 이런 암들이 나오는 거예요. 3에서 4일 때는 한 26% 정도가 암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PSA가 낮다고 해서 당신은 암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단정 짓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SA는 연속성을 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오늘 PSA를 했는데 1이 나왔어요. 근데 6개월 뒤에 했는데 1.5가 나왔어요. 또 6개월 뒤에 했는데 2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리얼하게 상승하는 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SA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PSA를 4를 기준으로 봤는데요. 3에서 4인 환자들도 아까 외국 데이터에서도 26%가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략 한 23%가 암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이 고등급 글리슨 스코어라고 7점이라고 암이 얼마나 독한지를 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7점 이상인 것도 우리나라는 이제 50%나 나왔어요. 외국은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PSA가 좀 낮은 반면에 의외로 고등급 암들이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뭐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환자들이 외국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 권고 진단 기준을 3으로 낮추는 게 어떠냐 해서 실제로 가천대 길병원도 3을 기준으로 웬만하면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학문으로 하는 게 제일 고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직장, 영어로는 트랜스 렉탈 이제 조직 검사가 되겠고, 이 전립선이 이렇게 이제 하트 모양, 뭐 심장, 밤톨, 호두 모양 이렇게 생겼는데, 이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서 6군데, 왼쪽에서 6군데, 총 기본적으로 12군데를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하면 이렇게 조직들이 뭐 한 짧게는 1cm, 길게는 한 2.5cm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3번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암이 실제 전립선 암을 뗐더니 암에서 전립선 암 수술을 해서 전립선 전체를 뗐더니 암이 있는 지도를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로 1번, 2번은 암이 없는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암이 안 나온 거고, 3번, 4번은 조직검사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암이 보이는 거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암이 그렇게 여러 군데 있지 않고 딱 한 군데 이렇게 쬐끄맣게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은 재수없게 이제 여기가 피해서 조직검사가 되면 12개를 했는데도 암은 안 나오는 걸로 나오고, 실제로는 환자분이 암은 갖고 있지만 조직검사에서는 이제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MRI를 또 미리 찍어보는 게 나오는데, 그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직장 초음파를 많이 했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회음부, 이 직장으로 초음파는 이제 가이드는 하지만 실제로 바늘을 찌르는 거는 항문 쪽이 아니라 이 음낭하고 항문 사이에 이 회음부로 이제 찌르는 거고, 이렇게 이제 요즘 하는 게 이제 좀 더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항문을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이 항문에 이제 세균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변, 똥이 지나가는 길이다 보니까 관장을 하고 저희가 소독을 한다고 해도 세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하면은 간혹 이제 급성 전립선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이 항문에 있던 균이 전립선 안으로 들어가고, 그 균이 몸에 퍼져서 급성 전립선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굉장히 사실은 좀 환자분이 열도 꽤 나고, 심지어는 막 중환자실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회음부를 하는 경우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PSA가 오르고 직장 수지 검사 DRE에서 뭔가 암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조직 검사를 했어요. 사실은 되게 웃기죠. 그냥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조직 검사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암이 나왔다 그러면 MRI를 그때 찍은 거죠. 근데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나라가 이제 그 PSA가 오르고 DRE상 의심 소견이 있고, 혹은 전립선 초음파를 찍었을 때 암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 MRI가 이제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 하기 전에 이제 MRI를 먼저 찍는 거예요. 그래 먼저 찍어서 적의 형태를, 그러니까 적군을 먼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작위로 12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MRI에서 뭔가 확실하게 이건 암인 것 같다, 그 부위를 추가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무 암이 명확하면 그 부분만 조직 검사를 한두 개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 검사의 이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래서 암이 이제 나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MRI는 이미 찍었으니까 또 찍을 필요 없고, 이제 복부 CT, 흉부 CT, 뼈 스캔 이런 거를 하는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특히 이제 3차 병원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MRI가 이제 급여가 된 게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종류는 경직장, 경회음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12군데 그냥 하는 게 있고, 타겟, MRI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이제 정밀 타격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MRI 찍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랑 이제 합쳐가지고, MRI를 참고로 해서, 초음파 볼 때 이 부분이다 해서 이제 그 두 개를 퓨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기계가 이거를 이제 영상을 두 개를 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가 우리를 가이드를 해주는, 여기를 조직 검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퓨전 바이옵시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확대된 게 이제 트랜스 렉탈 경직장이고, 여기가 이제 항문은 여기에 초음파는 들어있지만 실제 바늘은 이 음낭하고 항문 사이에 여기로 찌르는 게 이제 경회음부 조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MRI를 보시면은 사실 예전에는 이 T2라는 T2웨이티드 이미지라고 T2 강조 영상에서는 사실 봐도 뭐가 암이고 뭐가 정상인지가 구별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이 멀티 파라메트릭이라는 게 이제 파라미터가 뭐 어떤 기준이나 뭐 근거, 뭐 한도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MRI도 한 가지 방법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동시에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많이 모아서 이제 암의 가능성을 좀 더 예측하는 거를 확률을 높여보자, 이런 의미여서 뭐 ADC 뭐 약자까지 아실 필요도 없죠. DWI, DC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T2에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 ADC에서 좀 까맣게 보이죠. 그리고 이게 같은 환자거든요. DWI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DC에서도 조금 하얗게 보이고, 그래서 여기는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 정도면 파이라드 아마 5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의 가능성을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MRI를 보고 점수를 준 거예요. 1, 2, 3, 4, 5 줘서 뭐 당연히 1점은 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고 5점은 매우 높은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뭐 영상의학과적으로 어떤 MRI에서 의미가 있다, 특징이 있다는 걸 나타낸 건데, 요거까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심지어 초음파도 없이요, 손가락으로 가이드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만지면서 그냥 무턱대고 이제 바늘을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해서,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웃음이 나오고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그런 거고, 지금은 대부분 이제 이 초음파를 가이드로 하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지금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퓨전 바이옵시로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어요. 좀 더 점점 MRI가 이 바이옵시 방법이 정밀화되고, 뭐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줄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암은 확실히 더 의미 있는 암을 더 잘 잡아내고 불필요한 조직 검사는 줄여보자 하는 걸로 이런 이제 방법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결론이 뭐냐면은 이 아까 말한 이 멀티 파라메타를 쓴 MRI를 썼더니 클리니컬리, 그러니까 별로 이건 암을 발견해봤자 이거는 뭐 환자의 앞으로 수명에 큰 영향이 없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암들은 5% 정도 줄였고,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암은 18% 정도 더 많이 발견했다. 즉, 이 MP-MRI를 꼭 이제 활용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케이스를 이제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보면은 78세 남자인데, 이분은 제 제자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PSA가 1.73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죠. 근데 이 2차 병원에 계신 선생님이 왜 조직 검사를 했냐면, DRE도 해봤더니 결절이 만져지고, 전립선 초음파를 했더니 이렇게 저에코 병변이 너무 명확히 보인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PSA가 낮지만 그 DRE와 트러스, 그러니까 경직장 수지검사, 직장 수지검사와 초음파에서 암을 시사한 소견이 명확하기 때문에 바이옵시를 주저하지 않고 한 거죠. 사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랬더니 암이 13군데에서 5군데, 거의 여기서 지금 5군데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글리슨 스코어도 7점이니까 굉장히 좀 클리니컬리 시그니피컨트한 그런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암을 굉장히 조기에 잘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를 잘 만난 거죠, 이분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암이 나온 채로 저한테 오셨고, 수술을 원해서 오셔서 제가 수술 잘 해드려서 지금 괜찮으시고, 이분을 MRI를 그래서 이제 다시 찍어봤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까 초음파에서 보였던 분이 이렇게 MRI에서 T2에서 좀 까맣게 보이고, ADC에서도 까맣게 보이고, DWI나 DC 영상에서 이렇게 좀 밝게 보이는 거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레지우스 스페어링이라고 해서 요 방광을 떨구지 않고 방광 뒤쪽으로 들어가서 정상 구조물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전립선 암만 이렇게 제거하는 새로운 수술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실금이나 이런 발기부전의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수술 잘 됐고 뭐 좋다 이런 얘기였고, 조직 검사도 사실 3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PSA가 1.7이어도 이렇게 무서운 암이 있을 수 있으니 방심을 하면 안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PSA가 높다고 해서 다 암이 아닌 것처럼, 낮다고 나는 암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PSA가 낮아도 이렇게 글리슨 8점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이제 고등급의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으면서도 만약 놔뒀으면은 굉장히 빨리 진행했을 암을 굉장히 잘 잡아냈던 케이스라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첫 번째는 PSA가 낮더라도 경직장 초음파를 꼼꼼히 보고 직장 수지 검사를 꼭 하자. PSA가 4 이하더라도 프로스테이트 가능성이 15%이고 글리슨 그룹 2 이상인 이런 하여튼 의미 있는 암의 리스크도 2%는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MPMRI를 먼저 시행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혹은 암 가능성이 위 케이스처럼 높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이옵시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또 대한비뇨의사회에서 요 비슷한 주제로 강의를 해서 제가 다양한 케이스를 발표하면서 이 케이스에서 배우는 교훈들을 제가 정리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시간이 좀 지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환자는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는데 이제 암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대증도 예전에 홀랩이라는 수술도 하지만은 로봇으로도 이제 심플 단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암이 우연히 나왔고, 또 이게 제가 아는 분이어서 약간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분은 암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리슨 점수도 6점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임상적으로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암이 우연히 얻어 걸린 거고,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사시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이분은 뭐 추가적으로 암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소변을 뭐 거의 약간 지리는 정도였지만 수술하고 나서 뭐 소변 줄기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케이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요 세 번째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젊죠. 33세 남자인데 PSA가 그냥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높아서 외래를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미 개인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항생제를 사실 많이 쓰시고 오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을 때 항생제를 무턱대고 쓰는 거는 잘못된 거다. 왜냐? 항생제를 쓰면 부작용이 있어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들도 항생제가 죽여서 이런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항생제 이 환자가 노출이 되면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할 때 실제로 조직 검사 후에 생기는 이 전립선염, 급성 전립선염, 감염 이런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우리가 자주 쓰는 항생제들을 이미 다른 병원에 써버리면 세균들이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항생제를 썼더니 이미 세균들은 내성이 생겨서 무서운 세균들이 이제
이제 세균들이 강화된 거죠. 갑옷을 입고 있어서 이런 경우 이제 조직 검사하게 되면 조직 검사 후 생기는 이제 급성 전립선염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제일 처음에 우리 병원 직원분이셨는데 PSA가 막 9, 10, 4번이나 했는데도 이렇게 10 언저리로 높았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MRI까지 찍었는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랑 진료도 자주 보고 PSA도 자주 체크했는데 이분은 사실은 PSA가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게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지켜보다가 결국은 너무 불안해 하셔가지고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직검사에서 역시 예상대로 암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는데 PSA 여기 이 가운데 보시면 이분 PSA를 제가 쭉 적어 놓은 거거든요. 거의 한 3년 이상의 PSA를 적어 놓은 건데 9, 10, 9, 8, 18 이렇게 이분은 PSA가 높은데 4보다 훨씬 높죠. 아까 10이 넘으면은 암 가능성이 67%라고 그랬잖아요. 또 바꿔 말하면 33%는 그럼 암이 아니라는 뜻인 거고 어쨌든 이분은 계속 3년 동안 추이를 봤을 때 PSA가 계속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거죠. 잠깐 뭐 8에서 10 올랐다 이랬지만 다음에 하면 또 9.9 또 8.9 떨어졌다가 또 10 올랐지만 또 다음에 8.7 이런 식으로 PSA가 지속 상승이 아니라면 이분은 그냥 PSA가 좀 기본값이 이렇게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검사를 굳이 다시 하지 않는 거죠. 예, 하지 않고 MRI를 드문드문 추적 관찰을 하든지 제가 또 직장 검사, 수지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급적 이제 조직 검사도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자. 그래서 계속 1년 뒤에 PSA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PSA 체크하기 전에 최소 3일, 한 일주일은 사정을 하지 않고 검사를 하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사정하면 PSA가 오를 수가 있으니까 사정하지 않은 채로 오라고 교육을 시킨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혹 40, 50세 미만 이 환자는 심지어 33세였는데 젊은 환자에서 PSA가 높은 분들도 있고 고령의 환자들보다 PSA 가능성은 낮지만 1년 이상 높다면 MRI 후에 바이옵시 한 번은 시행해 보는 것이 뭐 고려해 봄직하다라는 거고 여러 문헌에서 50세 미만의 젊은 환자에서 한 차례 바이옵시에서 음성이 나오면 조직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PSA가 계속 상승 추세가 아니라면 다시 조직검사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도 한번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조직검사 할 생각은 굳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25분쯤 강의한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다 끝났고 요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그 토요일 저녁 시간이어서 질문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질문이 꽤 나왔네요. 요약분이 있으니까 요약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아마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PSA 상승 환자에서 환자분의 어떤 그 염증, 감염의 증거가 없다면 항생제 사용은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는 쓰면 안 된다는 거고 전립선 조직검사가 권장되는 PSA 기준치는 딱히 완전히 뭐 스트릭트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임상의사가 각 환자의 임상 양상, 즉 전립선 크기, 요로감염, 배뇨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거고 전립선암 발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또 파라미터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거는 사실 의사들이 참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PSA 추이 이 정도는 이제 본인이 메모해서 알고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조직검사 전에 전립선암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멀티 파라미터 MRI 검사가 전립선암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조직검사 전에는 가급적 MRI를 시행해서 12군데 플러스 의심이 되는 타겟 조직검사를 같이 시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방어 진료가 필요하다는 거는 또 이게 뭐냐면 무조건 또 낙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환자분한테 이게 걱정되고 또 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조직검사를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YJ 팍 님이
전립선 크기 63g으로 비대증이 있습니다. PSA 4.5였다가 두테스몰 3개월 복용 후 2.7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나요? 또 5알파 차단제를 먹으니 사정장애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크기 63이죠. 그 정상이 20인데 보통 뭐 나이가 사실 질문하실 때 참 그 나이를 적어주시면 제일 좋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63이면 굉장히 비대증이 상당히 크게 있고 PSA 기본값이 4.5였는데 3개월에 2.7이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 뒤에 한번 더 해봐야죠. 그러면 아마 더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 뭐 2.3 뭐 이렇게 떨어졌으면 안심해도 되고, 최소한 2.7보다 오르지 않았으면 저라면 바로 조직 검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전립선 특히나 초음파에서 비대증은 발견이 됐지만 암으로 의심되는 이 저에코 병변이 없었고, 또 이 직장 수지 검사에서 혹으로 만져지는, 노들로 만져지는, 결절로 만져지는 부분이 없었다면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알파 차단제를 먹으니까 사정장애가 생기는 것 같다. 사정장애 호소하는 분이 드물게 있고요. 뭐 약간 정액량도 약간 감소한 것 같다. 약간 발기력도 떨어진 것 같다. 성욕 자체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뭐 대략 한 1, 2% 정도 호소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거는 저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그 발기에 도움이 되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중에 이제 특히 시알리스 저용량 요법을 저런 경우 이제 같이 먹으면 좀 이런 이 남성성 정액량, 정력의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발기력 증가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변 보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저분은 63g이면 분명히 배뇨장애 있을 거거든요. YJ 팡님은.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는 제 이 시알리스 5mg을 꾸준히 한번 같이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굳이 약을 끊지 마시고요. 자, 후후님 또 질문 있네요. 질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실시간 참여자가 몇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자, 후후님이, 자, 88세 아버님이 전립선 비대 수술하셨고 PSA가 4.8, CT상 이상은 없다. 수지 초음파 대기 중인데 암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암이면 수술은 힘드실 것 같아요. 수술은 하기 힘든 연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미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셨고 소변 잘 보시고 PSA가 4.8인데 만에 하나 이제 저기 아마 비대증 그 조직에서 조직 검사를 또 그 병리 결과를 보거든요. 거기서 아마 이제 암은 안 나왔으면 뭐 저 정도면 제 생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술하신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비대증 수술이 잘 되셨으면 보통 PSA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비대된 조직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한 표를 던지자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암이어도 연세 고려시 초기암일 가능성이 높아서 저거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김연홍님. 자, 오늘 뭐 최상기님이 멘트도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김연홍님 질문 받아볼게요. 저는 12년 전쯤 PSA 30대 초반이시네요. 12년 전쯤 PSA 10 정도로 높게나 조직, 아까 제가 그 세 번째 그 발표했던 케이스랑 좀 비슷하네요. 조직검사 받았으면 암은 발견하지 못해서 그 이후로 정기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제 환자분 아니신가요? 너무 케이스가 똑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면은 저는 조직검사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MRI, 트러스, 그러니까 전립선 초음파, 그 다음에 직장 수지 검사를 골고루 이렇게 너무 자주 할 필요 없이 잘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MRI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명확히 안 보이면은 그거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추가로 검사 더 받아야 하는 건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MRI나 초음파, 그다음에 직장 수진 검사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뭐 1년이나 1년 반에 한 번 정도씩. PSA야 사실 뭐 3개월, 6개월마다 해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추이가 비슷하다면 너무 자주 받을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최상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진료 보셨을 때 PSA는 높은데 조직검사 후 암이 안 나왔을 땐
다시 한두 달 후 다시 재조직검사 하시나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할게요. 저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일단 PSA가 높은데 조직검사에서 암이 안 나왔다. 그럼 사실 참으로 다행이죠. 환자분한테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두 달 후 다시 재조직 검사를 하진 않죠. 한두 달 후 PSA는 해볼 수는 있죠. 예. 근데, PSA가 상승 추세가 아니라면은 안 하고요. 보통 그리고 리바이옵시, 다시 하는 재조직 검사는 보통 최소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간격을 두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 조직 검사에서 암하고 정상하고 애매한 그 경계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한 6개월이라도 뒤에라도 조직 검사를 다시 할 수 있지만 한두 달 뒤에 다시 조직 검사 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조직 검사할 때 국소 마취로 하나요? 전신 마취로 하나요? 국소 마취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신 마취도 가능한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너무 질문 잘 주셨어요. 그 학문을 통해서 하는 경직장 초음 그 조직 검사는 거의 99.9% 국소 마취로 합니다. 예. 할만해요. 아파서 못하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전신 마취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통증에 예민하신 분이 첫 번째 있겠고, 예전에 항문 쪽으로 뭐 치질이나 치루 수술에 항문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가지고 이 초음파 장비가 잘 진입이 안 되고 삽입이 안 되는 경우는 이 마취하면은 조금 이렇게 진입이 잘 되거든요. 그런 경우 외에는 다 국소 마취로 경직장은 하고요. 경회원부 말씀드렸잖아요. 경회원부는 사실 좀 더 많이 아프고 이게 환자가 절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기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침을 하나씩 그 기판 구멍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치가 변동이 되면 안 되고, 좀 통증도 그건 조금 느껴서 그거는 거의 이제 전신 마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자분이 아무튼 나는 너무너무 무섭고 통증에 민감하고 이래서 전신 마취를 해달라 그러면 전신 마취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수면 마취는 잘 안 하는 추세고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 때문에 수면 마취는 힘들고 차라리 전신 마취는 가능합니다. 또 최상계님이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요. 교수님 바쁘신데 토요일에도 제가 이제 예전에 가천대 길병원 할 때는 월요일날 뭐 첫째 주 월요일날 6시 뭐 이때쯤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요로생식기 감염학회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뭐 매번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학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언제 또 방송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이번에는 비정기적으로 저는 한 거고, 저희 대한 요로생식기 감염학회 제가 기획 홍보이사인데요. 그 학회에서는 이제 2주마다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7시에 강의를 하는데, 사실 요즘 다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가지고요. 전공의들도 없고, 지금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좀 섭외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다른 비뇨학과 교수님들마다 전립선 초음파 할 때마다 사이즈가 조금 다른 저것도 재밌는 질문인데, 이게 비뇨학과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비대증을 조금 더 작게 잡기보다는 전립선 크기를 조금 크게 보고,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암을 놓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아까 말했지 약간의 방어 진료가 이제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뭐 영상학과 선생님은 조금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초음파는 사람이 재는 거다 보니까 숙련된 사람하고 비숙련자하고 사실 차이가 커요. 사이즈도 그렇지만 이런 이상을, 이 화면을 보는 방법도 다르고, 잘 찍는 문제도 있고, 똑같은 화면을 가지고도 이제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도 이제 숙련된 사람한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미그림님, 안녕하세요. 74년생이고 21년 74년생이면은 대략 지금 50 조금 넘으셨군요. 21년도 건강검진할 때 PSA가 아마 9점대로 나와서 종합병원에서 다시 상당히 높았네요. 이분도 이제 비교적 나이가 젊은데 9면 상당히 높은 거고, 직장 수지검사와 조직검사도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3년째 6개월에 한번 잘하고 계세요. 저렇게 추적검사만 하시면 돼요. 저거를
한 번 조직 검사했는데 안 나왔다고 그냥 100% 영영 안심해가지고 이제 병원 안 오고 정기 검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문제고, 이분도 PS 계속 9점에서 8점대로 유지 중이면 추가로 검사를, 아니면 저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사실 PSA만 해봐도 웬만하면 괜찮은데, 불안하시면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MRI 초음파 이런 거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6개월에 한 번 PSA 해보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사실 돈 별로 안 들거든요. 할만합니다. 자, PSA는, 다음 질문이요. 투더리 님이 PSA는 어떤 조건에서 검사해야 정확한가요? 자전거를 타지 않고, 예를 들면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 한 일주일간 자전거 타지 않고, 성관계나 자유행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관장이나 이런 직장 수지 검사도 함부로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립선을 건드리면 안 돼요. 자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뭐 간격이 길면 길수록 좋지만 최소 3일 얘기하고요. 저는 그냥 안전하게 PSA가 좀 반감기가 긴 편이어서 한 일주일은 좀 있다가 조직검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시아님, 전립선 적출후 해도 PSA 수치를 측정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전립선이 완벽하게 떨어지면 PSA가 0.00으로 나와요. 그리고 모든 암 조직, 비대증 조직, 그런데 암이 이제 전이가 되거나 그 근처에서 재발하거나 암이 일부가 전립선 조직이 일부가 남았거나 그러면은 PSA가 오를 수 있죠. 일부가 또 수술 이후에도 0.00까지 아니고 뭐 0.02, 0.05, 뭐 0.2 이렇게 하여튼간에 좀 올라 있는 상태로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이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교수님. PSA 수치는 자연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죠. PSA는 전립선 컨디션에 따라서, 전립선이 자극되는 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한 번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의사분 중에 근데 결국 고민 여러 번 할 것 없이 그냥 조직검사 한 번만 올라도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암이 나오는 경우도 물론 꽤 있죠. 근데 이제 저는 한 번 오른 거 가지고는 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번 올랐을 때 MRI랑 초음파랑 직장 수지 검사 이런 거에서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면 한 번만 올랐어도 MRI 조직 검사 바로 해야죠. 자, 레오 초이 님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탈모약을 먹는 남자들이 많은데 나중에 전립선에 안 좋진 않나요? 전립선을 줄여줍니다. 저 탈모약이 남성 호르몬, 활성화된 남성 호르몬을 줄여줘서 남성형 탈모를 줄여주죠. 그리고 전립선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먹이를 좀 줄여주는 거라서 전립선도 작아지죠. 그러니까 비대증이 어떻게 보면 치료제죠. 그 대신 끊으면 다시 커지죠. 그리고 수술의 위험성을 줄여준다고 돼 있어요. 약으로 전립선을 작아지게 유지를 하니까 더 커지지 않게. 근데 이제 조금 임상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조금 독한 암들의 발견율이 좀 올라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저거는 참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전립선에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측면에서 분명히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약입니다. 민트라떼 님이, 자, 질문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더 있네요. 지금 시간이 47분.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민트라떼 님이, 안녕하세요, 아빠가 전립선 위기인데요. 저런 분들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전립선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고기, 소고기, 돼지고기가 안 좋다더라 이래서 그거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에 그거를 너무 많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줄여서 드시는 거고, 소고기, 돼지고기가 정 땡기지가 않으시고 내키지가 않으시면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걸 드셔도 되고, 콩, 두부 이런 단백질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안 드시면 안 되고요. 뭐 몸에 좋은 지방도 많이 있잖아요. 불포화 지방이 있는 뭐 좋은 생선이라든지 등푸른 생선 이런 거, 그런 거 꼭 드셔야 돼요. 무슨 약으로 암 걸렸다고 약으로 그걸 지금 내가 음식으로 바꾸겠다, 그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음식을 이제 골고루, 몸에 좋다는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대 고기,
다 끊는다고 암이 좋아지고 뭐 진행을 할 거에 안 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너무 식이요법에 강박관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김현웅님, 검사 전 음주도 검사 결과 영향을 주나요? 글쎄요. 저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음주하게 되면 저거 과음을 하게 되면 본인이, 어찌됐건 뭐 살짝 필름이 끊길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회원부가 뭔가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뭐 큰 영향은 없지만 좋은 영향은 최소한 아닐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한 토끼님, 전립선은 정상보다 20% 정도 커진 상태라면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저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 다니면서 근데 전립선이 커져 있어도 소변 잘 보면 그냥 가끔 병원 다니는데 비뇨기과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아까 말했던 PSA 한번 체크해보고 한 2년, 3년에 한 번씩 전립선 초음파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 소변 속도, 소위 말하는 오줌빨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런 거 문제 없으면 특별히 관리할 건 없죠. 예. 뭐 증상이 없으면 약도 드실 필요 없고요. 예. 수시아님, PS와 호르몬 수치와도 관련 있나요? 뭐 남성 호르몬을 뭐 많이 넣어주면은 PSA가 좀 오르면서 전립선암이 발생률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거는 아직 명확히 나온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한반도엔나 복두동님이 검진 목록에 PS가 있던데 이걸로 비대증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비대증은 전립선 초음파나 뭐 CT나 이런 걸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투더리님, 성기능 개선 약품과 전립선과 영향은 없을까요? 시알리스는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알리스 5mg 저용량을 계속 먹으면은 매일 이렇게 먹으면 소변 보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좋은 영향이 있고 실제로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먹으면 보통은 소변이 개선이 되고 음경도 살짝 길이가 이제 길어지는 효과가 있으면서 이 쪼그라드는 것보다는 길어지는 게 소변 보기가 조금 편하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더 잘 보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래밤님, 금용립 컨디션 조절하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는데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요. 아까 말했던 뭐 자전거, 뭐 사정 이것만 주의하시고 다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키 세라피 하면 재발시 수술 못 하나요? 글쎄요, 뭐 불가능은 아니지만 저한테 오시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근데 용감하게 수술하시는 분도 뭐 있긴 있으시겠지만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소니님, 전립선염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PSA가 4.5로 정상수치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치료되지 않았는데 PSA가 4.5다. 저거는 뭐 이제 기본값이 높은 분들 있을 수 있고요. 계속 저것도 추이를 봐야죠. 그래서 3개월, 6개월 뒤에 4.5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걸 확인해서 무조건 전립선 염 때문이 아니라 암이 숨어있진 않은지도 항상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이제 50분이 넘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PD님 해도 될까요? 네. 자, 최상기님이 오늘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토요일 저녁에 너무 썰렁할까봐 제가 걱정했는데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립선 비대인데 로봇수술 하셨다고 했는데 전립선 크기가 작아도 로봇수술이 가능한가요? 비대증으로 한정을 지으면 일단 전립선 크기가 작으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크기가 작으면 로봇수술 권유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 보험도 안 되고요.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을 로봇으로 하면 장점이 요실금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큰 막 80g, 100g 이런 환자 사실을 수술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작으면은 저는 로봇 수술은 가능은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면으로 생각했을 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제 50분이 넘었고요. 자, 오랜만에 저도 거의 한 1년 만에 비욘디 출연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구독자가 한 80만 뭐 이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미 160만이 넘었고, 그다음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 의학 채널 비욘디가 너무 잘 돼서 저도 좋고요. 앞으로 저도 또 기회 되면 또 출연해서 여러분께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